자요. 여러분요. 책을 잠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을 잠깐 정리하는데요. 여러분요. 페이지요. 175페이지로 먼저 봐. 175. 여러분 175페이지 봤어요? 자, 거기 175페이지 보면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봐봐. 실체관계란 그 등기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줄거 어떤 하자 거기만. 그런데 바로 옆에요.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 그게 되어 있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실체관계를 뭐라고 그랬죠? 권리관계라고 그랬죠? 175페이지. 자, 되어 있죠? 자, 유형 봐봐요. 유형 사자.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격려된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써 거기요. 맨 끝에 써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그것이. 여러분 봐봐. 여기죠. 이거 봐봐.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요. 여기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한 거예요. 2월 1일이요. 근데 갑이요 3월 1일 날 사망한 거예요. 3월 1일 날. 그럼 여기요 3월 1일 날요 병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 이 사람 누구죠? 상속인이죠? 상속인이요. 여기요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어떻게 하죠? 원래는요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갑이 사망했죠. 그럼 갑이 사망하고 이번 병이 상속 등기를 하죠. 그래서 상속인이 을한테 등기해줘야지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한다. 이 상속인들이요 그냥 자기 아버지에서 그냥 을 앞으로 그냥 등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죽은 사람이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등기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 을 병 등기하지 않고 직접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는 것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무튼 내가 뭐라고 했죠? 누구한테만 등기가 있으면 돼요? 을한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렇게. 자, 은닉행위죠. 여러분 은닉행위는 뭐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나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있죠? 여기는 의사 표시죠? 의사 표시죠? 실제로 이 의사는 뭐죠? 증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기억나요? 근데 여기는 뭐라 했다? 매매로 했다 이 말이죠. 매매를 뭐라 한다? 가장매매라고 하고요. 증여를 뭐라 한다? 은닉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됐죠 지금? 여러분 그럼 봐봐요 여기요. 그래서 이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이 등기는 매매의 등기로서는 무효일지 몰라도 증여의 등기로서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건물이 완성 전에 보존 등기하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175페이지예요. 근데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됐어. 완성. 그러면은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실체관계 부합이다. 중간생략 등기했고요. 이런 봐봐. 여기요 위조 등기. 이게 이제 우리가 가끔요 시험에 나오는데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했어. 을이 갑한테 잔금을 줬어. 잔금을 줬는데 이놈이 다시 부동산에다가 또 건물을 내놓은 거예요. 잔금 받고 나서. 을이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죠. 등기해달라고 해도 알았다고 하고 등기 안 해줘. 그러니까 을이요 갑에서 을 앞으로요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한 거예요.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위조했다고 했잖아요. 무효죠. 무효라고 해서 이 등기 말소해봐. 그러면요 이 을은 다시 법원에 뭘 한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죠.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소유할 수,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3번요 다시 을이 앞으로 다시 등기. 을을 똑같잖아요. 그런데요 굳이 그것을 말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어차피 누가 앞으로 등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등기가 비록 위조가 돼 있어도 어차피 최종적으로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야 돼? 을 앞으로. 그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실체관계의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이요 여러분요 7번 봐봐. 7번 무효 등기의 유형이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무효 등기 유형 되어 있죠? 자, 그걸 봐. 자, 무효 등기 유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효 등기 유형은 어떤 등기가 행위됐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무효가 된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게 되면 아까 말했죠. 뭐다? 돈 다 갚았는데 그럼 등기 무효인데 다시 또 돈을 빌리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무효 등기 유형이다. 이런 무효 등기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2번 요건의 2번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174페이지 보고 있죠? 없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요 줄거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이렇게 존재하지 않아야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 보냐? 표제부 등기 유형 봐봐요. 표제부. 여러분, 표제부 등기 유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자, 줄거 기존 건물이 멸실된 후 새로이 건축한 건물의 물권 변동하는 등기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에 하여도 진실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끝에요. 세 번째 끝에 멸실 건물의 등기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내용으로 표시 변경 등기 줄거예요. 그었어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다 무효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금부터 진정명의 회복을 해요. 여기 봐. 이게 지금 건물 있죠? 이 물건 있죠? 그럼 여기요. 1번 지금 갑이죠? 갑이요. 건물의 소유자예요. 갑이요. 근데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했어. 위조했어. 그럼 누가 소유자죠? 위조했어.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예요? 확실해요? 그럼 이거 한번 봐볼까, 그러면? 1번 갑이고요. 1번이요. A고요. 2번이요. 2번 이렇게 갑이에요. 갑인데요. A한테 샀다면 갑이요. 누가요? 불법, 부적법 말소를 했어. 부적법 말소. 누가요? 말소를 한 거야. 부적법하게. 부적법에 말소했어. 누가 소유자예요? 여기는? 자, 여기 봐요. 여기 봐봐. 여기 갑이 소유자죠? 근데 A가 지금 등기소를 위조했죠? 위조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다. 왜 갑이다? 자, 여기서 뭐라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냐? 등기는 효력 전속 요건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발생이다, 전속이다? 전속이다. 만약에 등기가요, 지금 갑이 소유자인데요, 소유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전속해야 된다. 전속.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전속해야 된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갑 앞으로 전속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권리를 취득할 때 내 앞으로 등기가 있으면 되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적법 말소가 되거나 부적법하게 이전됐다 할지라도 원래 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등기로 효력 발생이라고 해요. 효력 발생.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이 원래 갑이 소유자죠? 그러나 누군가가 부적법하게 말소했죠? 그래도 갑의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말소가 됐다는 것은 현재 갑 앞으로는 등기가 전속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만약에 우리가 효력 전속 요건이다 그러면 갑 앞으로 전속하지 않으니까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효력 발생이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내 앞으로 등기 있으면 돼. 그런데 내가 스스로 원해서 등기를 이전해 주거나 스스로 말소를 하지 않는 한 나는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내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돈을 다 변제받지 못했어요. 변제받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등기를 말소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를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등기를 찾아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찾아와야 돼? 이것은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찾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찾아와야 돼? 이런 등기는요, 먼저 뭘 한다? 말소 등기라든지 또 뭘 하든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지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하든지 말소 등기라든지 이렇게 찾아와.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한다? 말소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누구에서?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되겠죠? 그럼 을 등기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누구한테로 가? 갑 앞으로 가면 되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그러니까 갑 앞으로 있으면 되죠. 여기는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3번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요 3번 다시 갑 앞으로 뭘 한다? 갑이 을한테 뭘 한다? 너 나한테 등기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등기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뭐라 한다? 이전 등기 해주면 안 돼? 이전 등기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진정명의죠.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누가?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여기서? 갑이죠.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을.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 왜 갑이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알겠죠? 그래서 진정 명의를 회복하죠. 그래서 진정 명의가 뭐죠? 소유자가 갑이니까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갑 앞으로. 근데 현재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을에서 갑으로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 명의는 현재 소유자가 어떻게 한다?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회복한다 이 말이지. 여기는 무슨 등기를 해가지고?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회복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말소 등기를 뭐라고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말소 등기다 이 말이죠. 여기는 무슨 등기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요, 여러분요,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나 똑같은 거죠. 누구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다? 갑 앞으로 등기 가져온다. 똑같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했어. 말소 청구했는데 갑이 패소했어. 그러면 갑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말소 청구로 패소하면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봐봐. 자,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줄과 진정한 소유자가 두 번째 줄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맨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알겠죠? 진정 명의 회복이다 이 말이죠. 자요, 그럼 볼까요? 우리가요, 진정한 오른쪽 봐봐.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그 다음에 줄 거.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거. 말소, 등기의 말소. 또는 뭘 한다? 두 번째 줄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라 하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는 그 목적이 동일하다. 알겠죠? 목적이 동일하다. 둘 다 뭐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주고 밑에 줄 말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을 받았다면 맨 끝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에도 미친다. 미친다 이 말은 이전 등기 청구 X 이 말이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왜? 말소 청구가 안 됐단 말은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자, 아까 전 시간에 했던 거 다 정리해. 170페이지. 그럼 170페이지 보면 건물의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나요? 보존 등기 되어 있어요? 자, 이중 보존 등기 되어 있죠? 자, 이중 보존 등기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는 1부동산 1등기라고 그랬잖아요. 자, 2번 봐봐. 단순 이중 보존 등기는 표제문데 이거는 안 봐도 돼요. 알겠죠? 자, 갑구 보존 등기와 갑구 보존 등기 봐요. 갑구 보존 등기 봤어요? 자, 거기 보면 3번. 중복 등기의 줄과 명의인이 동일인. 2번 들고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동일하고 동일이 아닌 경우. 자, 그럼 동일인인 경우 어떻게 한다? 동일인 경우는 누가 우선한다? 먼저 된 등기가 우선한다고 그랬죠? 먼저 된 등기.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D에 격려된 등기는 무효. 딱 거기만. D에 격려된 등기가 뭐죠? 후등기죠? 후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등기 명인이 동일이 아니다. 이런 뭐라고 그랬죠? 아까? 등기 명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선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그럼 만약에 선등기가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후등기가 유효.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거 보면 자요, 두 번째 줄 가운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거기까지. 뒤에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바로 밑에 무효이고 이렇게 무효. 알겠죠? 무효고 그랬죠? 그러면 네 번째 줄 맨 끝에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다음에 이를 근거로 해서는 맨 끝에 등기부 취득시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무효 등기 원인으로 보존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 봐봐. 그러면 여기 2번은 원래 우리 민법에서는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이 갑구만 시험에 나왔어. 지금까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2번은 여러분요, 2번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지금 여기
다른 시험에 이제 나온 것이 또 하나 이러면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또 하나 나와 부동등기가. 근데 여기는 뭐냐면 동일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멸실 회복에 의한 각 소유권이니까 중복 등기된 경우 누가 우선하는가 이걸 지금 가리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봐봐. 먼저 된 등기하고 후 등기 동일이 하면 누가 무조건 우선한다? 선 등기라고 그랬죠. 자, 그만 봐 이제. 그만 보고 잠깐 보면 돼.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간단해요. 왜냐면 이 문제가 예전에 다른 시험에 나오다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작년에 갑자기 나왔어요 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봐봐.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줄거.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했다. 동일 부동산이요. 줄거 등기 명의를 달리.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맨 끝에요. 먼저 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된 보존 등기는 바로 밑에, 보존 등기는 바로 밑에 무효라고 해석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이죠. 이게 이제 알았죠? 여기까지 알았죠? 그러면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1번 여기요. 1번 이게 갑이고요. 2월 1일. 여기는요. 1번 그래서 A 그래서 3월 1일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유효니까 이건 무효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그 다음에 이제 각 이전 등기 이것을 등기명에 달리해서 각 줄과 각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렇게. 그럼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는요. 2번은요. X가 돼 있어. X가. 언제요? 3월 10일. 여기는요. 2번으로 Y가 돼 있어. Y가요. 3월 9일 이렇게. 3월 9일. 그러면 X하고 Y 중에서 누가 더 우선이에요? 여기는 3월 9일이고 여기는 3월 10일이야. 누가 더 우선해요? X다 Y다. X가 우선한다 이 말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 등기 명의를 달리하면 선등기가 무효냐 유효냐를 따지죠. 선등기가 유효라고 그랬죠 지금. 선등기가 유효니까 이건 무효죠. 무효니까 무효인 등기는 계속 무효가 돼. 왜?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여기 이중 보존 등기를 이유로 이전 등기, 두 번째 되는 이전 등기는 누가 더 빠르냐 하는 것은 이 날짜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따진다? 보존 등기가 누가 보존 등기가 유효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봐봐. 다시 봐봐. 2번에 1번이에요. 1번 봐봐. 여기 2번에 1번 갑이죠. 갑이 2월 1일. 여기 을이죠. 여기 A죠. A가요 3월 1일 이렇게. 근데 이 등기가 유효라는 거 유효. 이 등기가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면 후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요 2번에요 X가요 3월 20날. 알겠죠? 여기 2번 Y가 3월 10날. 이렇게 됐어. 누가 더 우선한다? X가 우선한다. 여기가 우선한다. 여기가. 그래서 X가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슨 등기라는데 이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를 선으로 따질 때는 누굴 가지고 따진다? 보존 등기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중복 등기니까. 아무 말도 아니잖아요. 자, 그럼 2번 봐봐. 2번요.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보존 등기가 격려된 후 하나의 보존 등기가 이를 바탕으로 순차로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가 등기부가 멸실된 후 등기 명의를 달리하는 이전 등기의 각 회복 등기가 중복되어 이루어진 경우 중복 등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줄거요. 어디냐면 맨 끝에 그 회복 등기 때문에 나중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회복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거기 줄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봐봐. 이거 1번이죠? 자, 2번 봐봐. 되게 간단해. 여기는 부동산이 이렇게 갑이 이렇게 돼 있어. 갑. 여기서 을. 그 다음에 이거 3 이렇게. 3이 아니지. 병 이렇게. 됐죠? 갑을 병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우선한가 지금 보는 거예요. 누구의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걸 지금 보면 그죠? 1부동산 1등기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멸실된 후 줄고 등기부가 멸실된 후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졌다가 두 번째 끝에 각 회복 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자, 이러면 재밌는 말이죠. 우리 원래 등기부가 멸실되는 것은 옛날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등기부가 이렇게 가불병 이렇게 돼 있었는데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다가 등기부가 멸실됐어. 멸실됐으니까 무슨 등기해야 돼요? 원래는 우리 요즘은 멸실 회복 등기가 있어 없어? 없지만 옛날은 종이 등기였으니까 멸실 회복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멸실회복 등기했는데 이것이 중복됐다 이 말이죠. 중복됐을 때 을이 빨라요, 을이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등기가 됐다가 등기부가 멸실됐어. 그래가지고 멸실회복 등기를 했어. 회복 등기했는데 막 멸실회복 등기가 각자 중복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누구께 우선한다? 을이 우선한다, 병이 우선한다? 누가 우선해? 그럼요, 맞아. 멸실되기 전에 누가 소유자였어? 멸실되기 전에 누가 소유자였어? 병이 소유자였잖아, 병이. 멸실회복 등기 될 때는 병이 2번 됐고 을이 3번으로 됐다 이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멸실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봐봐, 거기 뭐죠? 거기 보면 이때는요, 세 번째 끝에 보면 멸실 전 먼저 소유권 등기가 잘못 등기된 것이므로 그 회복 등기 때문에 나중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회복 등기가 뭐가 되지 않는다? 뭐죠? 무효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A에서 B로 갔으면 누가 우선한다? 원래는 B가 회복 등기가 되죠. 현재 소유자니까. 실천계 부합이잖아요. 자, 그러면 3번을 보면은 3번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등기부가 두 개예요. 봐봐. 등기부가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인데 소유자가 같은지 많은지 뭔지 모르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등기부가 멸실돼가지고 다시 이거는 이제 다시 회복 등기를 했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얘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고 동일했는지 안 했는지 처음부터 아무튼 모르겠는데 등기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두 개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등기부가 없어지고 회복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한다? 잘 모르겠어. 그러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 번째 주 맨 끝에 각 회복 등기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나타낸다. 당연하죠? 왜? 어떤 놈이 먼저인지 모르니까 그럼 회복 등기를 누가 먼저 했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우선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봐봐. 이건 뭐냐면 지금 2번은 뭘 가지고 따지냐? 예전에요, 몇 년 전에 이게 되게 많이 났어요. 법무사 시험 같은 데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작년 시험이 나와가지고 책에다 다시 집어넣는 건데, 우리가 이거 보면 종이 등기부였을 때 누가 우선하냐? 등기가 불타버렸는데, 그러니까 그 등기부가요, 불타버려가지고 중복 등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먼저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우선한다? 먼저 누가 회복 등기했냐? 그놈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는요, 여기 2번은 뭐죠? 2번은 등기부는 한 개인 거예요. 한 개였는데 이게 멸실되고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해요? 누가 소유자예요? 멸실되기 전에 최종 소유자가 소유자지 뭐예요. 누가 등기를 먼저 했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부가 한 개였다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병이 소유자죠? 아무리 얘가 먼저 회복 등기했어도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을이 A가 먼저 했어도 B가 소유자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여기는요, 처음부터 중복 등기였죠? 중복 등기였는데 얘가 1순위였단 말이죠. 얘가 우효고 이건 무효였단 말이죠. 무효인 등기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전 등기는 누가 빠르냐? 그럼 무조건 보존 등기를 봐라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등기부가 두 개면 절대로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는 없애야 되죠. 그래서 하나를 없앴어. 없으니까 먼저 유효인 보존 등기로부터 넘겨받은 사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 또 안 한 게 있어요. 추정력 있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페이지 159페이지 한번 볼래요? 159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등기의 대상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 메뉴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표제부 사실의 등기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봐봐요. 권리에 관한 등기죠. 갑구하고 을구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 내용에 따라서는요, 변경 등기가 있죠. 1번 변경 등기는 뭐예요? 등기 완료 후죠. 완료 후. 그래서 원시적 후발적이다. 후발적으로 완료 후 두 번째 줄로 보면은 불일치가 생겼다. 완료 후 불일치. 그 다음에 경경 등기는요, 등기 절차상의 착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죠? 등기 절차상의 착오. 처음에 등기할 때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적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등기 사항 말소라고 되어 있죠. 말소는 일부다 전부다. 전부. 일부일 때 뭐로 간다? 변경 등기. 알겠죠? 실체관계가 없어졌다. 적법하게 실체관계가 없어졌단 말은 돈을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무슨 등기한다? 말소를 한다. 말소. 등기상 전부를 소멸. 전부 소멸 이 말이죠.
멸실은요, 멸실은 건물이 전부 멸실이다, 일부가 멸실이다, 전부 이렇게. 그래서 봐봐, 전부가 없어졌을 때 맨 끝에 전부가 없어졌을 때 이렇게 등기부를 뭘 한다? 폐쇄한다. 이렇게 폐쇄. 자요, 말소된 등기상 회복기에서 말소 회복이죠. 말소 회복. 말소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적법이다, 부적법이다. 부적법 이렇게, 부적법 이렇게, 부적법 이렇게. 그래서 첫 번, 두 번째 끝에 부적법 말소 이렇게, 부적법 말소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 이렇게. 아시겠죠? 적법이다, 부적법이다, 부적법 이렇게. 자요, 요건하고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여기요, 말소 등기는요 전부죠. 멸실도 전부죠. 오른쪽 하살표 보면 뭐죠? 일부는 뭐라 한다? 변경. 박스에 보면 일부는 뭐다? 변경. 이렇게 되어 있죠. 말소 회복은요, 말소 회복은 등기가 뭐가 됐을 때? 불법으로 말소가 됐을 때. 그건 전부든 일부든 가리지 않죠. 그때는 말소 회복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왼쪽 한번 봐봐요. 그럼 등기부라고 되어 있나요? 등기부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부는 모두 몇 가지가 있죠? 그럼 대장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 있죠. 등기부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또 임야 등기 없어. 그래서 등기는 두 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아시겠죠? 자, 물적 편성주의라고 되어 있죠? 등기를 편성할 때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해서 1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표제부가 있고, 밑에 두 번째 있죠? 표제부.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갑구, 소유권 이외의 을구를 둔다, 이렇게. 자, 대장은 뭐가 있다?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무슨 대장? 건축물 대장,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토지하고 임야 대장은 지적법이죠. 공간중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은 어디에 근거한다? 건축법에 근거한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등기부와 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등기부와 대장.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여기.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나? 여러분 뭐 하도 등기부에서 했으니까 알겠죠? 여기 한번 봐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요, 이제 그 대장 있죠? 대장은요, 뭐죠? 사실하고 뭐가 있죠? 권리가 있고요. 등기부는요, 등기부도 뭐가 있죠? 사실하고 뭐가 있다?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대장에 있어서 권리에 관한 사항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부의 사실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수정을 이렇게 할 때요. 어떻게 수정을 한다? 만약에 대장의 권리에 관한 사정을 수정할 때 어떻게 수정을 해요? 직권으로 해요? 공동신청으로 해요? 자, 그럼 봐, 여기. 자요, 대장과 등기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보면, 여러분요, 뭐냐면,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 줄과 표시란의 기재. 그 다음에 표시란의 기재라고 되어 있죠? 그 부동산에 관한 것은요, 그것은 무슨 뭐를 기초한다? 두 번째 끝에 무슨 기초? 대장을 기초. 등기는 무슨 신청주의죠? 등기는 공동신청주의죠? 그래서 등기부 기재사항을 정정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당사자가 뭐가 있어야 돼?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신청, 공동신청으로. 대장의 기록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장. 알겠죠? 그런데 봐봐.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초로 해서 대장을 등록하죠? 이 변경 등록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봐. 여러분 대장은 소관청이 아니까 직권으로 하고 등기는 공동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 만약에 어떤 등기부에 관한 것은 사항을 수정을 하려면 뭐로 한다? 신청주의고, 대장에 관한 사항을 변경을 할 때는 무슨 주의고? 직권주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죄송한데 이제 앞으로 와봐. 앞으로 부동산 등기 제도라고 되어 있나요? 자, 부동산 등기 제도 실제법상 등기사항 있죠? 그럼 실제법상 등기사항은 어떻게 해요? 186조를 보면 되죠. 알죠?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오른쪽이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뭘 가지고 봐요? 등기부를 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등기부. 여러분 등기 능력 봐봐. 3번이요.
등기 능력 뭐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그다음에 채권, 담보권, 가등기 담보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다른 거 놔두고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 변동 봐봐. 밑에 설정하고 설정. 그다음에 뭐가 있다? 보존. 그다음에 이전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장 봐봐요. 이런 것은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등기법에서 나오죠. 변경하죠, 소멸하죠, 처분의 제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야, 지금 봐봐. 등기소가 있죠. 등기소가 있고요. 여기 지금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이걸 뭐라 한다? 등기 권리자라고 하죠. 이 사람 뭐라 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하죠. 자, 그럼 봐요. 죄송해요. 등기 의무자라고 하죠. 등기 권리자가 매수이니까요. 그럼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청구하는 게 있죠.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청구하는 게 있죠. 갑하고 을이 등기소에 청구하는 게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요, 갑과 을이요 등기소에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 신청이라고 그래, 청구라고 그래? 신청이라고 그래, 청구라고 그래? 자,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권이라고 그래. 알겠죠? 여기는 뭐라고 그래? 여기는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하는 건 등기 신청이라고 그래, 등기 청구라고 그래? 등기권이라고 그래. 여러분요,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 등기 청구라고 그래, 신청이라고 그래? 등기 권리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 청구권이라는 말은 권리가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그럼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아니요? 누가 등기를 해오면 무조건 등기해줘야 돼요? 서류를 심사해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구란 말을 하면 돼, 안 돼? 신청하는 거죠, 신청. 신청을 하면 국가가 어때요? 그걸 받아가지고 한번 보고 안 되는 거 안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권리라고 해봐. 반드시 해줘야죠, 의무니까. 청구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청구는 권리란 말이고, 그러면 상대방은 뭐다? 의무가 있다는 말인데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의무자는. 그러니까 권리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여기는요, 여기는 권리자가 권리죠. 여기는 의무죠.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이라고 해야 청구권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반드시 등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의무자가요,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요? 부탁해야지. 등기 좀 받아가시라고. 알죠? 빨리 등기를 받아가야 나도 다른데 집 팔고 집 샀으니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안 가져가니까 내가 지금 1부동산,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등기 좀 빨리 받아가세요. 부탁을 해야죠.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인수해 가라고, 인수. 그래서 인수에 대해서 권리가 있죠. 야, 빨리 가져가, 제발. 가져가라고. 알겠죠? 인수청구죠. 그런데 이거 왜 지금 인수청구권이 왜 생겼겠어요? 권리자가 등기를 가져가니까 안 가져가니까. 그래서 인수청구는 그래서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도 안 가져가니까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 인수는 소송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는 등기 청구하고 등기 인수는 이것은 사법상의 권리예요, 절차법상의 권리예요, 실체법상의 권리예요, 공법상의 권리예요? 절차다, 사법이다.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좋겠어요. 이 뇌가 있잖아요. 뇌가 되게 자유분방해요. 알겠죠? 자유분방해. 여기요, 국가기관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래? 공법적이죠. 공법관계죠. 여기는 무슨 관계라고 그래? 일대니까 사법적이죠. 그러니까 사법상의 권리고 공법상의 권리고. 국가기관 할 때 어때요? 뭐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접수하고 검토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절차법적이라고 그래. 여기는 뭐라고 그래? 실체법적이라고 그래. 실체법적. 실체법이 뭐예요? 실체가 뭐다? 권리라고 했잖아요. 권리. 실체가 권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니까 실체법적, 이건 사법적이고, 여기는 공법적이고, 여기는 절차법적이고, 이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한다? 청구권이고, 인수고, 신청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실체법적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186조로 봐야죠. 매매냐, 교환이냐, 증인, 이런 것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차법상은요,
등기부를 가지고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자, 이제 여러분요, 여기 갑이 있죠. 갑이요 을한테 팔고 을이요 병한테 팔았어. 알겠죠? 매매를 했죠. 자, 그럼 봐. 자, 지금부터 갑하고 을하고 보고요, 여기요 을하고 병하고 보자 이 말이지. 알겠죠? 이걸 막 가서 막 암기하고 이러면 창피해. 여러분 지금 매매를 했죠. 매매. 그럼 갑하고 을하고 병이죠. 그러니까 뭐요? 실제법적이죠. 실제법적. 이 사람은 등기 뭐다? 등기 의무자죠. 이 사람 뭐다? 등기 권리자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미수인이 권리자고 미도인이 의무자인 거예요. 알죠? 여기 을하고 병하고 그러요. 을하고 병은 누가 의무자예요?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죠. 의무자고요. 병이 뭐다? 등기 권리자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중간생략 등기 하잖아요. 그럼 중간생략 이 사람 등기 안 하죠. 등기를 하지 않고 갑에서 직접 병으로 이렇게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해주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갑에 대해서 실체법상으로 등기 권리자다 아니다.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둘이 계약한 적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실체법상 어떻게 따지냐? 186조를 가지고 따진다고. 매매냐 교환이냐 증여를 했냐 안 했냐. 알겠죠?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갑은 실체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아니다. 을은 실체법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간단하잖아요. 이건 실체법적으로. 그러면 절차법상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절차법상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등기부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부 봐봐요. 자, 1번 이렇게요. 1번 갑이죠. 2번 을이죠. 3번 병이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차법적으로 등기부를 가지고 따져.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는 뭐다? 의무자죠. 이 사람은 뭐다?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해줘야 되니까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죠.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죠.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실체법적하고 절차법적이 원래는 동일한 거예요. 원래는 동일하다고. 그런데 중간생략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같다 틀리다? 틀리죠. 이 사람은 의무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권리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봐. 이제 이거 만약 중간생략 등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생략 등기하면 1번 갑이죠. 그러면 을은 지금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절차법적으로 보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죠. 아직 을은 등기 안 했죠. 을은 절차법상으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을이 권리자죠. 등기부상으로. 을이 갑한테 등기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봐요, 을이 등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요,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있어. 전원에 합의가 있어. 합의가 있으면은 병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있죠. 있으니까 이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합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절차법상으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가 없다. 합의가 없으면 병은 갑에게 등기 권리자가 아니다. 왜?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돼? 을 앞으로. 을은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병은 을한테 등기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해야 돼. 직접. 그러니까 실체법적으로는 권리자가 아니지만 절차법상으로는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의가 있으면은 권리자가 되는데, 만약에 합의가 없다고 해봐. 갑에서 병으로 등기하기로 합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합의가 없으면 1번 누구예요? 갑이죠. 2번은 여기 을로 된 을 등기 있어 없어? 지금 을 등기 없죠. 그러면 병은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한테 등기를 받아와야 되지. 갑한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도 아니다. 권리자가 아닌 거야. 왜? 등기가 지금 병은 갑한테 등기 청구를 못 하죠. 병은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을한테. 근데 을 등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권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을은 병에 대해서 등기 현재 등기 안 돼 있죠? 을은 병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도 아니다. 등기 지금 있어 없어? 없으니까 등기를 어떻게 해? 내 앞으로 등기가 와야 병한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의 등기 의무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지 등기 의무자죠. 이 사람은 등기가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줘? 자기 앞으로 등기가 와야지 등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 아직 등기가 안 된 사람은 실제법적으로는 을은병한테 등기 의무자지만 실제법적으로는 절차법적으로는 등기 의무자가 아니죠. 왜? 을 앞으로 등기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막 등기법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 등기법 설명 같은 거 막 써놓고 막 박스 그건 필요 없어. 그거 그냥 등기부 딱 쳐다보면 돼. 등기부 쳐다봐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등기가 있으면 나한테 등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무자고 내가 권리자죠. 이 사람 등기 있으니까. 등기 없으면 못 해주죠. 그런데 나는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하냐? 내가 등기 받아와서 나한테 해줄게 그랬는데 아직 안 받아온 거예요. 그럼 나는 을한테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실제법적으로만. 절차법적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봐봐. 이제 이러면 가끔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 전세권 설정할 때 봐봐. 너무 이건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갑이 전세권 설정자죠. 설정자고 이 사람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아니 이런 거 왜 암기하는 거예요? 빡세가지고. 설정자죠. 그러면 전세권 등기하죠. 등기하면 이 사람 누구예요? 의무자죠. 이 사람 뭐예요? 권리자네요. 권리자. 그럼 나중에 전세권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해야 되죠. 말소를 해줄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등기를 말소해 줘야 돼? 아, 을이 말소해 줘야죠. 을이 그러니까 누구예요? 의무자고. 갑은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말하는 거죠. 권리자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을 할 때는 갑이 해줘야 되니까 의무자고 전세권자는 권리자죠. 그럼 전세권을 말소를 하면은 당연히 바꿔야죠. 이 전세권자가 말소를 해줘야 되니까 의무자. 집주인은 말소를 받아야 되니까 권리자잖아요. 그럼 볼까요? 여기 보면 갑하고 을하고 있어. 갑이 을이 전세를 해.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구예요? 전세권 등기 해줘야 되니까 의무자. 을은 권리자죠. 을이 자식을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해. 양도를 해. 전세권을 양도. 그럼 전세권 양도하면 누가 의무자예요? 이 사람이 의무자고 이 사람이 뭐다? 권리자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권 양도에 있어서는 양수인이 권리자고 양도인이 의무자고, 전세권 설정에 있어서는 설정자가 의무자고 전세권자가 권리자죠. 이걸 왜 암기하냐고요. 알겠죠? 아니 생각을 해봐. 뇌가 있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것이 있죠. 근데 이런 것은 암기할 것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갑에서 을로 갔다 을에서 병으로 갔다가 또 그러면 이게 양수인 양도면 이 사람이 전세권자고 이 사람 빠지는 거죠. 양도는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를 또 말소해 줘야 되겠죠. 말소해 주려면 이 사람이 누구고? 권리자. 이 사람이 누구고? 의무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보면 지상권을 설정할 때 막 나오더라고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상권을 설정하면 당연히 땅 주인이 소유자가 의무자고 지상권자가 권리자니에요. 지상권을 다시 양도하면은 지상권자가 뭐다? 지상권 양도인이 의무자. 지상권을 양수받는 사람이 권리자니에요. 나중에 지상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양수인이 의무자, 지상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뭐다? 권리자니에요. 그래 이것은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과정을 보면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면 실제법하고 절차법이 다르단 말이죠. 실제법은 186조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매매냐 교환이냐 증여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실제법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간생략 등기는 갑하고 병하고는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실제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아무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절차법적으로는 합의가 있으면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야 되니까 절차법적으로는 갑은 병한테 의무자가 되는 거죠. 왜?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으니까 갑 앞으로 돼 있고 아직 을 앞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러니까요 중간생략 등기니까요 을은 병한테 민법상 실체법적으로는 등기 의무자죠. 그런데 절차법적으로는 등기 의무자도 아니다. 절차법적으로 등기 의무자가 되려면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된다고. 내 앞으로 등기가 있어야 등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직 을 앞으로는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죠. 을 앞으로 등기가 없죠. 그럼 을은 병한테 팔아먹었으니까 1대1의 관계에서는 등기 의무자죠.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내 앞으로 등기가 없으니까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절차법상으로는 등기 의무자가 아닌 거예요. 병도 절차법상으로는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을이 등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뭐는 했어? 계약은 했죠. 계약은. 그러니까 실체법적 민법상으로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실체법상으로는.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권리와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을이 등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절차법상은 뭐만 생각하면 된다? 등기부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실체법상은 뭐를 본다? 실체법상은 뭐를 봐? 그것은 매매냐 교환이냐 증여를 했냐 이것만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는 둘 다 매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법부터인데요, 이것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이해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요, 누가 설정자고 누가 전세권자고 누가 어떻게 되고 이게 잘 그림이 팍팍 그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절차법상이 뭐고 이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여러분 잠깐 좀 더 해야 돼. 왜냐하면 앞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155페이지요. 아니 154페이지를 봐요. 154.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 154페이지 보면 물권행위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단계가 뭐죠? 자, 계약 단계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1단계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2단계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3단계는 잔금하고 등기 서류를 교부하고, 4단계는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이거 잘 봐. 이걸 모르니까 자꾸 채권행위가 뭐고 물권행위가 뭔지 자꾸 헷갈려.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에 뭘 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되죠? 여기 4월 1일에 뭘 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여기 5월 1일에 뭘 하고? 등기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등기를 격려했다. 격려했다. 등기를 했다. 잔금하고 뭐하고? 등기 서류 뭐한다? 교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가 지금? 잘 읽어. 눈이 있으니까. 등기예요? 등기 서류 교부예요? 서류 교부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요. 중도금 주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기서 뭘 준다? 계약금을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걸 나눠야 돼.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뭘 배웠죠? 민법 총칙에서 이런 걸 배웠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한다. 이 계약을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다. 채권행위는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으면 이 의무로 뭐 한다? 이행을 한다. 이거 배웠잖아요. 채권행위에서 갑일한테 등기를 한다.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올라 넘어간다. 무슨 행위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거 우리 강의 노트에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1페이지 나와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것을 지금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본다? 자, 1번 봐봐. 1단계는 뭐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준다. 이걸 1단계다 이 말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다? 2단계는 뭐다? 중도금을 지원한다. 중도금을 지원한다. 이걸 무슨 단계라고 한다? 이것을 이행단계라고 한다. 이행단계. 이걸 이행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다?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고 돼 있네. 등기 서류를 교부한다고. 3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다? 마지막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했다? 등기를 격려했다. 아예 이제 을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됐다. 우리가 등기 서류를 준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어느 단계가 물권행위고 어느 단계가 채권행위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물권이고 어디가 채권이냐 이 말이죠. 어디가.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럼 봐봐요. 밑에 봐봐. 제1단계 2번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는 뭐를 채권행위를 한다? 1단계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1단계는 무슨 행위라고 한다? 오케이 채권행위라고 하죠. 채권행위 알겠죠? 그 다음에 2단계를 뭐라고 한다? 일부 이행이죠. 일부 이행. 자, 봐봐 우리가 이제 채권행위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채권행위고 이행을 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 여기에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다? 3단계는 물권행위죠. 여기가 물권행위다 이렇게. 물권행위는 뭐요? 등기 서류를 준다 이 말이죠. 물권행위. 그 다음에 물권행위고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이제 등기를 격려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채권행위란 말하고 물권행위란 말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이런 것을 가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민법 총칙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와서는 이제 물권행위, 채권행위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뭐를 물권행위라고 한다? 등기가 끝난 것을 물권행위를 하지 않고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채권행위는요, 채권행위는 뭐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권을 받았죠? 그러면 여기 일부 이행하죠. 중도금은 일부로 이행하죠. 잔금이 전부 이행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단계다? 이행 단계가 되고, 이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됐죠? 이 말을 이해하느냐 이 말이죠. 채권행위, 그 다음에 중도금을 일부를 이행한다.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하다?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물권법 배우고 있죠. 그 물권행위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봐요. 이제 여기 이제 봤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우리 이제 물권 변동이라는 것이 있죠.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이 뭐예요? 소유권이 바뀐다 이 말이죠. 갑에서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물권, 소유권이. 그러면 이 물권이 변동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한다? 여기서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 뭐가 있나? 등기 이렇게 있어. 등기 이렇게. 우리는 등기를 꼭 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물권적 합의를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 학자들이 너무나 많아. 학설이. 학설을 다 할 수 없어. 그냥 내가 가장 보통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물권적 합의를 다른 말로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행위. 이걸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적 합의를. 이 물권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등기, 서류, 교부,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서류를 준단 말이 뭐죠? 내가요 등기 권리증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 말은 애따 이제 이 집 누 거다, 너 거다 이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 가져 이 말이잖아요. 이제 이 집 너 거야 이 말이. 잔금 받았으니까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 합의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 말이죠. 합의는 뭐죠?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 계약 이렇게. 알겠죠? 계약은 뭐다?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 의사표시.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요 물권적 합의는 뭐다? 물권행위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알고, 물권행위는 등기 서류 교부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돼.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이러지만 여기서는 물권이 변동할 수 있다.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우리 여러분 뭐가 있죠? 성립 요건이 있으면 다시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효력 요건. 그래서 등기는 뭐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무슨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렇게. 그래서 뭐라고 한다? 등기 서류를 준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앞으로 등기를 뭘 해야? 격려받아야. 등기를 내 앞으로 해야, 격려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까 말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 바로 효력 발생 요건이다. 또는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 그런데요, 이 두 개. 효력 발생 요건 또는 성립 요건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뭐다? 성립 요건인데 그건 다른 사람, 왜냐면, 왜 이런 말이 나냐면 두 분이 엄청난 라이벌이에요. 교수님들인데. 두 분 다 S대인데 두 분 다 이 사람이 그렇으면 이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존심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186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요 똑같이 쓰기 싫어.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 알겠죠? 삼성해 가지고 또 하나의 성립 요건 이렇게 써놨어. 알겠죠? 사실 이게 성립, 이게 또 하나의 성립,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알겠죠? 그래서 원리는 그래서 우리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 선생님 제자들은 이것만 써. 판사들이. 이 선생님 제자들은 또 이것만 써.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판례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 다 쓴 거예요. 원칙은 뭐라고 해야 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을 물권행위다. 거기에 의해서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해됐죠 지금? 아주 중요해 지금. 응? 그러면요 여기 봐봐 이제. 여기 보면 그러면 잠깐 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중간에 끊어버리면 말이 이어지지 않아가지고. 배 안 고프잖아요? 자 그럼 봐봐. 자요. 자, 아니 좀 더 해야 돼.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물건이 변동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요 186조가 있고 187조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186조는 뭐냐면 법률행위예요. 어디서 들어봤네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득실 변경. 득실 변경할 때 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득실 변경할 때. 취득뿐만 아니라 소멸할 때도, 상실할 때도. 그래서 뭐가 있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공유 지분 포기. 공유 지분을 포기하죠? 포기할 때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왜? 공유 지분을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니까 등기하는 거예요.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거. 너무 조용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뭐죠? 단독, 계약, 합동행위라고 그랬죠? 여기가 단독이 있어, 단독. 합동행위는 필요 없어. 계약이 있어. 단독에는 뭐가 있죠? 예약, 완결권이에요. 우리가 음식점에 예약하잖아요.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뭐가 된다? 본계약이 이루어져.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여기는 계약이 뭐가 있다? 여기죠? 매매, 교환, 증여. 알겠죠? 증여. 뭐를 해야 돼요? 이건 다 계약이죠? 계약. 이건 다 계약이에요,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이에요. 이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예약, 완결권 행사는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법률행위. 무조건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법률행위에 의한 청구권. 우리가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의한 판결이죠?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이행 판결, 등기를 해야 돼. 이행 판결. 우리가요, 나중에 여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청구권에 의한 판결이죠?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청구권이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잖아요.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등기해야 돼. 그걸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물론 확인 판결도 등기해, 확인 판결도. 근데 논리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은 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취득이든 득실이든 항실이든 변경이든 관계없이 법률 행위에 한 거. 변경이 뭐가 있어요? 변경 같은 것은 뭐를 하죠? 전세금 같은 것을 줄이고 높이고. 알겠죠? 전세권은요, 범위를요, 3층에서 1층으로 줄이고 높이고. 알겠죠? 여기서 다 등기 다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요, 법률 행위는 아닌데도 등기하는 경우가 있어. 법률 행위는 아니야. 법률 행위는 아니에요. 아닌데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뭐가 있다?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매매계약이 아니잖아요. 법의 규정인데 등기를 해야 돼. 이것은 이제 예외가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은 법정이에요. 법정.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등기한다 안 한다. 여기는요. 취득할 때만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걸 처분하려면 뭐 한다? 등기한 후에 처분해야 돼. 처분할 때는, 팔 때는, 취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의 신축이죠. 신축한 사람은 등기 안 해도 돼. 이 값은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걸 을한테 팔면 을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산 사람은 샀으니까 이건 뭐다? 매매잖아. 매매면 다시 등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축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것은 법률 규정이니까. 산 사람은요, 샀으니까 매매니까 등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돼. 처분할 때 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또요 법정이란 법정 그러면 지상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법정 갱신,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 법정이란 말이 있으면 등기 안 하는 거. 법정, 법률의 규정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법정 지상권, 법정 질권, 법정 전세권, 저당권, 법정 갱신, 법정 지상권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뭐가 있어? 분묘, 기직권이 있어. 분묘, 기직권, 분묘기직권이 있다. 분묘기직권 이렇게. 됐나요? 분묘기직권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끝났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뭐냐면 상속, 그 다음에 회사 합병, 그 다음에 포괄유증 이렇게.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그 다음에 수용이나 공용징수 똑같죠? 그 다음에 형성판결. 여기는 무슨 판결이죠? 이행판결이죠? 여기는 형성판결. 그러니까 봐봐요. 상속은요, 피상속인의 사망시. 알겠죠? 경매나 공매는요, 매각, 대금, 완납시. 수용이나 공용징수는요,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죠? 지급하면은 언제요? 재결시 또는 수용시에 소급해서. 알겠죠? 보상금 지급해야 돼. 형성판결은요, 판결 확정할 때, 확정시 이렇게. 알겠죠? 옛날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상속, 경매, 공매 이런 것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박스 형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쉽게 나오면, 근데 이제 이것을 풀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나온다?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 사망시 이렇게. 알겠죠? 피상속인 사망시 이렇게. 이해됐나요? 매각대금 완납시 이렇게. 여기요 보상금 지급할 때. 알겠죠? 판결 확정되면 바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시험에 가장 쉽게 나와. 이건 암기해야 돼. 시작. 상속, 합병, 포괄유정.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공용징수, 수용, 형성판결. 알겠죠? 이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신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갱신,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론 또 있어.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물론 세 가지가 더 있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봐도 짬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가면서 하면 되니까요. 무효 취소 해제되거나 용익 물권의 경우 전속기한이 만료되거나 담보 물권의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할 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만약에 시험 시간이 얼마 안 됐으면 여러분 다 아는데 지금은 그 정도만. 알겠죠? 물론 더 있어. 무효 취소 해제, 용익 물권, 전속기한이 만료됐을 때, 담보 물권,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을 때 세 가지가 더 있어. 그래서 그때 가서 설명하면 돼. 그때 설명하면서 이걸 다시 설명을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형태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등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원칙은 뭐한다? 등기를 한다. 그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뭐란다? 물권 행위. 그래서 이 물권 행위란 말하고 이것을 이해를 했을 때 왜 등기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잠깐 이제 책만 잠깐만 정리해. 알겠죠? 자, 여러분요,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오른쪽에요 155페이지 봐봐. 합체설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뭐냐면 합체설 뭐냐면 물권적 의사 표시하고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도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요, 지금 보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까요? 대법원 판례 한번 보면 여러분요, 맨 밑에 판례 한번 봐봐. 1번에 네 번째 줄 따라서 찾았어요? 따라서 등기를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 줄거 맨 끝에 밑에 또는 성립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맨 끝에 성립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장은 물권의 단독경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요, 지금 여기 한 것을 잠깐 정리만 조금만 하고요.
어디냐면 이러냐 페이지요. 페이지 176페이지 한번 볼라요? 176. 176이요. 봤어요? 자, 거기 보면 187조 그래가지고 상속이라고 되어 있죠? 상속. 알죠? 거기다 써. 두 가지를 더 써. 합병, 포괄, 유증 이렇게.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이렇게. 합병, 포괄, 유증 이렇게. 그 다음에 공용징수라고 되어 있나요? 공용징수다 수용 이렇게. 수용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판결이라고 되어 있나요? 판결 앞에다 써. 형성. 판결 앞에다 형성, 판결 이렇게. 경매에다가 뭐라 쓰냐? 옆에다가 공매 이렇게. 공매 위에다가 공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다음에 줄고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동산 아니에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취득 동그라미 취득. 취득할 때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뭘 못한다? 처분하지 못한다. 취득할 때만 등기하지 않고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돼. 자, 그럼 봐요. 여기 1번. 포괄승계죠? 상속, 포괄유증은 그 다음에 줄고 피상속인 사망시. 회사병은요. 합병 등기 시 이렇게만. 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요. 공용징수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줄고요. 협의로 정한 시기. 그 다음에 재결 수용은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해야 돼. 줄고 보상금의 지급이나 공탁. 그럼요. 두 번째 줄 수용기일 이렇게. 수용기일 이렇게. 그다음 형사판결은요. 형사판결 언제요? 판결 확정시 이렇게 되죠. 판결 확정시. 그래서 세 번째 줄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자, 경매나 공매죠. 경매요. 경매의 경우는 언제다? 두 번째 줄 가운데요. 매각대금 납부한 때 이렇게. 매각대금 납부 이렇게. 됐죠? 그것을 얘기하고요. 기타 법률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법정지상권 할 때 줄 긋고 법정 동그라미. 자, 분묘기지권 취득 거기 주고 별 하나에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분묘기지권을 뭐다 써? 이퀄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니까 이때는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요. 피담보 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 소멸 거기까지 줄 것이고 바로 옆에 전속기간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거기 줄 것이고 아직 이것은 내가 아까요. 그때 가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이요. 건물의 신축이죠? 건물의 신축.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죠? 자, 그럼 줄고요.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등기 없이 줄고 등기 없이. 그 다음 바로 세 번째 줄이요. 소유권 동그라미 누구에게나 주장 동그라미 이렇게. 알겠죠?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요. 지금 여기 니은부터는요. 니은부터 여기 밑에까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건 조금 이따 해야 돼. 이건 등기하고 관계없이요. 이거 뭐냐면 나중에 물권적 총권할 때 해야 돼. 알겠죠? 소유권이가 물권 총 약간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6번 봐. 6번. 6번은요. 처음부터 등기가 안 되는 것 있죠? 등기가 안 되는 거 뭐가 있다? 점유권, 유치권 등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2번도 줄고 두 번째 줄 가운데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되죠? 써. 거기다가 무효 취소 해제 거기다 써. 아, 있네요. 두 번째 줄 끝에 물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 그래서 물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해. 당연히 복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설명할 수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러면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의 기속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도록 하죠. 우리가 다른 것은요, 다 괜찮은데요. 희한하게 우리나라가요, 판례가요, 여기 봐봐요. 이게요, 이걸 뭐란다? 갑을요, 출연자라고 해요. 여기 출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을, 자기 집을 내가지고 여기요, 재단법인, 장학재단을 세우려고 그래요. 장학재단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요, 이 재단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설립 등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재산을 내놓는 사람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187조예요. 187조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재단 법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이 만약에요 자기 전 재산 털을 가지고 법인 만들어봐. 아들내미가 뭐라 한다? 그 나라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아저씨 그래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떡한다? 자기 아들한테 집을 팔 것을 허락을 해줘.
그러니까요, 아들이요, 갑의 아들이 병한테 이걸 팔아버리죠. 그걸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요? 그러면 이 법인하고 제3자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냐 이 말이지. 186조에 의해서요, 뭐가 있는 사람? 등기를 누가 먼저 했느냐, 이렇게. 그냥 희한하게요, 판례가 이 재단 법인에서만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다?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가다. 알겠죠? 그런데 뭐다?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 다 나왔단 말이죠. 그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자, 재단법인식이 되어 있죠? 그럼요,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줄. 출연자와 법인 사이, 거기를 박스에 맨 끝에 했죠. 출연자와 법인 사이, 바로 옆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데 제3자 박스하고 제3자에 대한 관계, 거기까지 박스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맨 끝에 뭐를 필요로 한다? 등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등기를 필요로 해. 그 다음에요, 4번에요.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줄거야 돼요. 줄거요. 해제 조건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것만 잠깐 설명해요. 이러면요, 우리가 여러분 뭘 배웠죠? 조건 배웠잖아요. 조건. 여기 한번 봐봐. 조건이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죠? 그럼 정지 조건은 어떻게 돼요? 조건이 나중에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를 해요? 발생하잖아요. 발생.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해제 조건은 어떻게 돼요?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가 되죠? 성취가 되면 효력이 뭐가 돼요? 소멸하잖아요. 소멸. 알겠죠? 그럼 우리가 해제 조건은, 그러면 해제 조건은 조건이지 해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해제 조건하고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 조건이 성취하면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돼 있죠. 소급해서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은 소급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이런 봐봐. 여기 봐봐. 해제, 계약 해제하고 그럼 여기요, 해제 조건하고 다르다고요. 계약 해제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해제 조건은요, 이건 조건이에요. 소급표가 있어 없어?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완전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갑이 을한테 뭐라 했냐? 약혼을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 말이에요. 아파트를 증여했어. 약혼하면서 아파트를 증여했어. 근데 만약에 혼인이 불성립하면, 혼인이 불성립하면은 그것은 집을 돌려달라 그랬단 말이죠. 반환해라. 이렇게 하면서 왜? 나는 너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집을 주는 거지. 집 줬더니 다른 놈하고 살아오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하고 혼인하면 너 갖고, 혼인 안 하면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조건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를 줬어. 그런데 정말로 혼인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안 돌려줘야 되죠. 당연히 돌려줘. 당연히.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때부터 당연히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한테. 그래서 갑이 을한테 증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혼인 안 하죠? 당연히 갑한테 돌려줘야 돼. 당연히. 다시 한번 읽어봐. 거기 해제 조건부 증여로 혼인이 불성립하면 돌려주라는 말로 등기를 마쳤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 진짜 불성립했다 이 말이죠. 혼인을 안 했다. 진짜 안 했다 이 말이지, 인간이. 그러면 소유권은 증여자 갑한테 다시 복귀된다. 당연히 복귀된다. 이러면 봐봐. 소급하여 복귀 그러면 큰일 나. 해제는 소급인데 해제 조건이니까 소급하지 않는다고. 해제 조건. 이건 왜냐면 시험에 지문으로 가끔 뜬단 말이죠.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잘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을 했죠. 그러면 등기 없이 이걸 처분하죠. 처분하면 상대방은 물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 아까 말했죠. 처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없으면 처분을 못해. 소유권 취득 못해. 하지만 두 사람 간의 매매 계약 자체는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채권적 효력 줄고 매매 계약의 효력,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의 효력은 부인할 수는 없다. 매매 계약 자체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매매 계약 자체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요. 읽어보시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요. 등기에 대해서요.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남은 것은 뭐냐면, 뭐 별로 안 돼. 1시간이면 끝나는 것들이 뭐냐면, 뭐 가등기, 아니, 1시간 안 돼. 2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등끼리, 가등끼리, 그 다음에요, 물권적, 청권자, 채권적, 청권이, 그 다음 몇 가지 있어요. 알겠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거 지금 다 이거 배웠잖아요. 이게 배웠으면 지금 등기에 대해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 공시법 있잖아요. 공시법. 공시법을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이 또 똑같이 나올 거예요. 특히 여러분요, 공시법에서는 절차법이잖아요. 절차.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좀 우리가 차이가 있냐면 공시법은 뭐다?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어디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데 뭐 어디에서요? 무슨 그 뭐죠? 학생들 모아놓고 뭐 합격 설명한다고 해가지고요. 막 뭐를 써놨더라고요. 계약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요. 민법은 사법이고 뭐라 해야 되나? 뭐는 공법이고 등기는 공시법이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가 웃겨가지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등기도 다 공법이잖아요. 국가기관이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법, 사법 써놓고 와서 그 뒤에다가요, 공시법 써라고 그래요. 안 되잖아요. 혼자요? 한참 웃었는데요. 아무튼요, 이 공시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민법에서 보는 것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어. 알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다 똑같아. 용어라든가 모든 건 다 똑같아. 등기는 뭐죠? 여러분요?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를 하고 할 때 뭐 보면 막 나도 보기도 싫은데 뭔 요건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것은 등기할 때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민법은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민법은 사법이니까 등기에 관해서 두 사람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요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려도 등기법을 한번 봐야 돼. 왜냐하면 이 등기에 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지금 오늘 했던 거 있잖아요. 다음에 하는 것은 중간생략적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대로 암기하면 돼요. 듣고. 알겠죠? 근데 이것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야지 만약에 나중에 지상권, 지역권, 저세권, 유치권, 저당권 쭉 가잖아요. 설명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금방 튀어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 물권법은 뭐 양이 좀 많은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토요일 날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